방송국에서 알려온 바에 의하면 불교에서 드리는 법회, 캐톨릭에서 드리는 강론, 교회에서 설교 중에 매주 가장 많이 듣는 횟수, 청취율이 전국에서 제일 높은 횟수가 두레교회라고 알려왔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우리끼리 박수 칠 건 없고요. 그만큼 우리가 모인 사람은 적지만은 영향력은 가장 넓은 거지요. 우리가 유튜브 회원만 해도 유튜브 채널이 둘인데 18만 8천, 2만 5천 합쳐서 21만 3천 회원들입니다. 그만큼 영향이 있는데 이 선거 때가 되면은 내가 너무 그동안에 조용히 있었다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대단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대통령 선거는 2달 전 분위기로 좌우됩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2주 전 분위기로 좌우됩니다. 지금이 딱 2주 전이지요. 그런데 우리 국민의힘 윤석열 이끄는 당이 잘 되니까 좀 방심을 해서 세심한 주의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걸 신앙적으로 말하면 교만이지요. 항상 국민 앞에 겸손하게 조심조심 해야 되는데 다 잘 되는 줄 알고 방심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 이번 선거는 나라의 국운을 좌우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대한민국의 현재 위치가 세계사적으로 중요합니다. 지금 온 세계가 지금 난장판 직전이지요. 이럴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위기가 기회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요즘 이런저런 문제에 우리 둘의 걸림돌이 있어서 둘애가 54년간 잘 나왔는데 걸림돌이 생겨서 이게 어떻게 되나 내 기도하는 중에 확신이 오기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도록 역전시킬 수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이 중요합니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을 디딤돌로 다시 한 단계 올라갈 수 있어야지요. 우리 대한민국은 1945년 일제억압에서 해방된 이후로 해방된 지 78년 지나서 79년째 들어갑니다. 그동안에 참 질풍노도 시대에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왔습니다. 우리가 이룬 업적이 3가지입니다. 첫째는 산업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지요. 이승만 대통령 시대에 가난하기로 저 아프리카의 가나 다음에 꼴찌로 2등을 했습니다. 국민 소득이 53달러. 미국의 원조로 겨우 유지했지요. 박정희 대통령이 1961년 5.16 혁명 일으켰을 때에
국민소득이 78달러였습니다. 수출품은 그 당그스텐, 주석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북한은 국민소득이 240달러. 그러니까 3배 더 잘 살았지요. 그대로 나갔으면 우리는 북한의 밥이 됐지요. 6.25 때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지만은 사실은 6.25가 우리한테는 걸림돌이자 디딤돌이 됐지요. 6.25를 통해서 우리가 반공국가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때 희생당한 선조들은 참 가슴 아프지만은 6.25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공산화가 안 되고 반공국가로 거듭난 거지요. 그 밑바닥에서 산업화를 이루고 또 민주화를 이루고 정보 지식 사회 세 단계를 성공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단계를 더 나가야 돼요. 2단계를 더 나가는데 이번 선거가 중요한 거지요. 하나는 통일한국, 하나는 선진한국. 그래서 한강의 기적에서 한반도의 기적으로 발전하려면은 통일한국을 이루어야 되고 선진한국을 이루어서 세계에 높임받는 코리아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길목에 우리가 지금 딱 서 있습니다. 이때 약간 판단을 잘못하면은 역사가 뒷걸음질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지도력이지요.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질이 좋은 분이라고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바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 선거 경험이 없고 무대뽀로 하는 기질이 있지 않나 내가 좀 걱정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동안에 훌륭한 대통령 둘을 만났는데 세 번째 대통령을 만나야 돼요. 그 세 번째 대통령이 통일한국을 이루고 선진한국을 이루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는데 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바탕이 갖추고 있다 생각합니다. 초대 건국 대통령 이승만 정말로 외교의 천재지요. 외교의 귀신이라 그럽니다. 그 한미동맹 같은 거 기막힌 거지요.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 아니고 김구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었으면은 우리는 공산화됐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국제적인 감각, 외교술, 그 뛰어난 식견으로 이 나라 공산화를 막았습니다. 그 이승만 건국 대통령, 그 한미동맹을 이루어서 그 바탕 위에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안보를 깔은 거지요. 여러분, 저도 운동권 출신입니다만은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 고속도로 닦을 때에 그때 야당 지도자가 YS, DJ 두 분이 야당 지도자를 했는데 그 경부 고속도로 닦는 거를 차도 몇 대 안 되는데 무슨 고속도로 닦냐? 야당 전체가 나가서 반대 데모했습니다. 이거는 공화당이 정치 자금 빼먹으려고 하는 기다. 그래가지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YS가 데모 앞장서고 우리 똘마이들이 뒤에서 우샤 했는데 경부 고속도로 닦을 때 포크레인이
경부고속도로 길을 산을 허물어뜨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앞에 들누웠어요. 이거 하지 말라고. 나도 뭣도 모르고 옆에 또 누웠어요. 응? 차도 몇 대 없는데 무슨 고속도로냐? 그러나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뚝심 있게 이 나라가 산업화 되려면은 도로부터 닦아야 된다. 지금 고속도로 없었으면 나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대가 능사가 아닙니다.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고 큰 바둑을 떠야 되는데 내가 참 운동권 출신으로 뭐 콩밥도 먹고 욕도 먹었는데 그래서 경험도 많이 하고 징역 살면서 간 체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때 내가 참 전체를 못 보고 철이 없었다. 그런 생각하지요. 그런 산업화 이어서 정보지식. 근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탁월한 업적이 있습니다. 이 디지털 시대 정보지식 만드는 거. 이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는 자기 모든 역량을 바꾸어서 앞으로 시대는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가야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 방면에 식견이 있어서 전 관공서를 디지털화하고 전부 컴퓨터로 깔고 전국에 강원도 꼴짜기에서 제주도까지 인터넷망을 깔았습니다. 그건 업적이지요. 업적은 업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지요. 무조건 그 사람은 나빴다 좋다 이거는 편견이지요. 어쨌든 산업화, 지식화, 산업화, 민주화, 정보산업화를 이루어서 한강의 기적을 우리가 이루었습니다. 지금은 일본이 우리를 아주 부러워합니다. 배아파하고 부러워합니다. 우리 종살이하던 조선이 저렇게 잘 나가는데 우리 일본이 이거 뭐 따라하지 아니냐? 일본이 우리를 대단히 배아파합니다. 앞으로 배가 좀 더 아파야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두 가지 남았다 했지요. 통일한국, 정보지식, 선진한국. 근데 작년 12월 26일에 김정은이가 공산당 대표들 모아놓고 연설을 했어요. 그런 걸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매스컴이요. 그런 걸 잘 알려야 돼요. 김정은이 공산당 대표들 모아놓고 남한은 우리 민족이 아니다. 통일이란 말 없애라. 그래서 평양의 통일자를 빼뿌렸습니다. 그러고 내가 평양에 여러 번 갔습니다마는 통일탑이 있어요. 둘이서 힘을 합쳐가지고 손을 악수하는 그걸 평양 중앙 거리에 높이 통일탑을 세웠는데 10월 26일 김정은 연설 이래로 통일탑을 헐어버렸습니다. 통일역도 없애버리고. 이거는 우리는 남한하고 통일할 거 없다. 왜냐? 김정은이 완전히 자신감을 잃은 거예요. 차이가 너무 나버렸어요. 5.16 혁명 날 때 북한이 우리 몇 배랬다고요? 경제력이? 3배. 지금은요. 남한이 북한의 60배입니다. 60배. 북한은요. 군인들 월급을 못 줘요. 응? 군인들이 배가 고파가 전쟁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미사일 원자탄 자랑하지요. 미사일 부대의 핵심 되는 대령 이하 장교 20명이 탈북해가지고 남한으로 왔어요. 거의 다 공개가 안 돼 있습니다. 뭐 핵무기 미사일 자랑하는 그거 작동하는 남한에 핵을 쏘면 보당 눌리고 조립하는 그 핵심 장교들 20명이 탈북해버렸어요. 그런데
김정은이 본부에서 놀래가지고 조사대를 보내가지고 가족이라도 잡아들여라. 가족 가보니까 다 빈집이요. 미리 다 이사시켜놓고 계획적으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북한하고 합쳐서 통일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아멘 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으로 통일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평양 가서 두레교회 지교회 냅시다. 그러고 나는 그 개마고원에 아주 신발려 놨어요. 개마고원 두레마을 간판달로 갑시다. 버스 대절해가지고 시루뚝 해가지고 우리가 예배 보고 잔치합시다. 그러고 남한 여름에 더울 때 백두산 가가지고 하기 수양회 합시다. 여러분 멀 것 같지만 얼마 안 남았어요. 정말입니다. 내가 괜히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통일 대통령의 일을 하려면 이번 선거가 잘 돼야 돼요. 통일 대통령 돼가지고 문재인이 뭘 죄를 지었습니까? 역사의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 북한에서 쪽배 타고 동해안으로 2명이 목숨 걸고 탈북했는데 그걸 해양경찰이 잡아가지고 주항에다가 탈북자 2를 잡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눈 가리고 포승줄로 묶어서 휴전선으로 데려와라. 뭣도 모르고 자유를 찾아 남한에 왔는데 손을 뒤로 묶고 눈을 가리고 밥만 먹여주더니 어느 날 푸는데 보니까 판문점의 인민군 장교 앞이요. 그래가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머리를 벽에 찍고 피탈이 나고 끌어갔어요. 끌어갔는데 일주일 뒤에 처형당했어요. 여러분 그게 그런 정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 거에 그거는 국제적으로 그거는 벌써 찍혀도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어떻게 자유를 찾아서 온 탈북민들을 줄을 묶어가지고 눈 가리고 이민군한테 넘겨줍니까? 그거는 생각하면 가슴이 떨려요. 그런 친구들이 국가 예산을 가지고 지금 경호원이 80명이야. 80명 다 국비로 월급 나가요? 8명 또 마늘 낀데 지금 80명 그 경호원 데립니까? 그런데 우리 민주당 이번에 입후보 한 사람들 보면요. 간첩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공천해서 간첩 혐의가 있는 사람.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 그거 뭡니까? 간첩 조사하는 걸 국정원이 목숨 걸고 하는데 민주당 국회에서 국정원이 간첩 조사 못하고 막았지요? 그러고 그걸 경찰에 넘겼어요. 그게 금년 4월부터인가 1월부터는 국정원이 간첩 손 못 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국정원이 간첩 잡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간첩이 국정원 잡으러 다녀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가 기틀을 바로 잡아야 되지요. 그러니까 선거를 바로 해가지고 적어도 300석 중에 160석 이상 따야 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적으로 잘하는 것이 지난번에 거기 갔어요. 네덜란드 국빈 초청 받아가가지고 네덜란드가 반도체의 장비 만드는 세계 1등입니다. 네덜란드 장비 가지고 대만도 중국도 한국도 반도체가 앞으로의 이거 쌀 아닙니까? 쌀. 네덜란드에서 기계를 만들어야 반도체가 나와요. 그 네덜란드 가가지고 네덜란드하고 미국하고 한국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반도체 정책 제조 이걸 연구소를 만들기로 했어요. 그 연구소를 서울에 세우기로 했어요. 서울에. 여러분 굉장한 겁니다. 미국, 네덜란드, 한국 반도체 연구소를 한국에다가 세우고
반도체 산업을 위해서 우리 평택 그 수원 이쪽에 622조를 투자합니다. 여러분 622조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 우리나라 1년 전체 예산이 635조요. 우리나라 예산 버금만 되는 돈을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를 지금 수원에 만들고 전 세계 반도체를 좌지우지하는 연구소가 한국에 서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요 우리 매스컴에서 보도를 안 해요. 가서 이렇게 좋은 걸 하고 왔다. 그거 좀 PR을 해야 되는데 PR 안 하고 신문에서 깔아맹겨요. 그럼 나는 공무원들이나 그 여당 사람들 보고 PR을 하세요. PR을 그 좋은 걸. PR이 뭐요? 피가 나도록 알리는 게 PR인데 목에 피가 나오도록 알려야 되지 왜 가만히 있어요. 아 이것들이 쪼다네 쪼다. 쪼다들이 국민 월급 받아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 열받아. 그냥 자꾸 열받으면 성질 나빠지고 그만하기로 하고. 그런데 그거 참 훌륭한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어른이 실수를 하더라고요. 그 이번에 의사 분쟁이죠. 의과대학 정원 분쟁. 그게 우리 의사가 모자라니까 2,000명을 증원한다. 이걸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의료보험이 세계 1등입니다. 미국 오바마도 우리나라 배우러 오고 세계에서 우리나라 의료보험 배우러 와요. 그런데 누가 희생해가지고 의료보험이 세계 1등이냐? 의사들이 희생했어요. 의사들이요. 명장염 수술하는 게나 심장 수술하는 게나 돈이 비슷해요. 산부인과 애 받는 비용하고 뭐 조그마한 상처 치료하는 거하고 보험료가 비슷해요. 그래 의사들이 맥이 안 나는 거예요. 의사들의 희생으로 의료보험이 이만큼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가적으로 국민적으로 의사들의 공로를 박수 쳐줘야 돼요. 박수 쳐주고 수고했다 하고 그 대신에 의사가 모자리니 증원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의사하고 정부하고 의논을 해야 돼. 의논 안 하고 그냥 나는 밀어붙인다. 그러고 강행을 하니까 의사가 다 여당 편이고 애국심이 있는데 무조건 밀어붙인다니까 민심이 그 사람들이 의사 전국에 많지 않습니까? 그 가족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 전에 2달 전에 여론이 3달 전에 좋다가 자꾸 나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오늘 오후에 한동훈하고 의사 교수들하고 협의해 회의한다 그래요. 나는 그 참 잘하는 거다. 그래서 한동훈이 대통령 가만 계세요. 열중시어 하세요. 그러고 의사 대표들하고 의논해야 돼요. 자, 국민으로 봐서는 의사 수를 늘려야 되고 의사들의 현실로서는 한꺼번에 2,000명이 너무 많고 의논 이바구 합시다. 그래가지고 내 생각에는 1년에 10%씩 넘어 10%씩 10년간 계속 늘려서 10년 뒤에 2,000명 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게 나라를 운영하는 지혜요, 지혜. 내 말이 일리 있지요? 예. 근데 내가 여기서 말하니까 안 들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걱정이요. 10%씩 내년에 20%, 그 다음에 30%. 인원회가 하면 되는데 그냥 이 사람이 막 강행한다, 법으로 한다 그러니까 야당이 무슨 꼬투리를 잡냐면은 검찰 독재다. 독재가 아니거든요. 독재는 아닌데 너무 뚝심이 과해. 그러고 사람들이 뭐 부인이 뭐 성형 수술을 해가지고 뭐 말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거 듣다가 지 돈으로 지 얼굴 따듬었는데 뭘 시비냐. 그 전에 여사는 뭐 청와대 국비 가지고 뭐 별걸 다 하더만 그거는 가만 놔두고 지 돈으로 지 얼굴 따듬었는데 국제에 나가니까 얼굴이 반반하기 좋더만은 뭘 그런 걸 가지고 말을 했었냐. 내 말이 일리 있지요. 그러니까 시비할 건 안 하고 뭐 엉뚱한 거 하냐. 그런데요.
일단 대통령이든 장관이 되면요, 머리를 써야 돼요. 머리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제일 겁나는 게 뭔지 압니까? 예배당이나 나라나 기업이나 무식한 채 용감하면 겁나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면 일치는 겁니다. 오늘 내 성경 말씀 다니엘서 6장 3절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거기 줄을 칩시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한지라. 여러분, 나는 오늘 한동훈 장관이 민첩하기를 바랍니다. 민첩하다는 건 두 가지를 합친 겁니다. 정확한 판단력, 과감한 실천력. 그런데 사람이 다 갖추지를 못해. 판단을 잘하면은 실천력이 약해. 실천력이 좋으면 또 판단을 잘 못해. 그런데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민첩한 거야. 정확한 판단에 과감한 실천이요. 그러면 이게 역사를 만드는 겁니다. 나는 윤석열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바탕이 좋은 사람이요. 그 사람 뚝심도 있고 아주 참 추진력인데, 그런데 판단을 잘해야 돼. 민첩해야 돼요. 민첩해가지고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그런 민첩한 걸 가지고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그러고 선거가 이제 2주 전이요. 2주 전. 요때가 고비요. 고비. 그런데 우리가 한동훈 장관이 민첩해가지고 교수 협의 잘 해가 그렇게 마무리 잘 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또 야당이요 자꾸 실수하게 돼 있습니다. 야당이 오늘 보니까 저 과천 말고 세수도가 뭐이지요? 세종시의 국회에 나왔던 친구가 전국 부동산 대책위원회 위원장인데 지가 부동산을 많이 해먹었어. 완전히 부동산 해먹은 대장이 민주당의 부동산 대책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도둑놈한테 열쇠 맡긴 거예요. 이런 게 터져가지고 지금 시끄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실수하게 돼 있어요. 지혜롭게 잘하고 민심을 잘 따둑거리면서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민주당은 워낙 밑이 꾸려가지고 실수가 자꾸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듣고 웃고 앉았으면 돼요. 괜히 앞장서가지고 뭐 한다 하고 나가다가 악수를 뜨는 거지요. 여러분, 내가 너무 설교 시간에 세상 얘기만 하니까 조금 듣기 거부합니까? 지금 나라가 중요한 거예요. 나라가. 이럴 때는요, 누군가는 정신을 차려야 돼.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국정원이 간첩 조사 못하게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민주노총 조직국장이 저 캄보디아 가가지고 간첩하고 3일간 같이 지내고 밀봉 교육 받고 왔는데, 그 사람을 국정원이요 그 조사한다고 관세 받으면서 그걸 조사해가지고 재판에 붙였는데, 그 변호사가 20명이 붙었어. 그 사람 변호한다고. 그래서 검사가 네가 이걸 그날 만났지 하니까 변호사들이 반발하면 됩니까? 지금 반말이 문제예요. 응? 후드로 패지 않는 게 다행이지. 이래가지고 조사를 못해. 그러고 이 뒷조사를 못하게 하니까 국정원이 손을 뒤로 묶어놓고 무슨 간첩을 잡습니까? 경찰이 뭐 마약 단속하고 도둑놈 잡기도 힘드는데 언제 간첩을 잡습니까? 이래가지고는 우리가 한강의 기적에서 머물러 버리고 한반도의 기적으로 나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이 민첩한 지도자, 판단이 정확하고 실천이 과감해가지고 이 나라에 정말로 한반도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가 이번 선거에 적어도 윤석열 그 당이 160석 이상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받아야 돼요. 나는 지금 해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거는 이거는 멍청이고 직무유기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회를 줬는데 못하는 거는 이거는
이거는 심판받아야 되지요. 그렇게 나라가 바로 나가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합시다.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면은 우리 기도가 하늘 보호자를 움직이는 거예요. 하늘 보호자를 움직여가지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기적이 역사가 선거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로 세계의 당군 이래로 정말 박수받는 나라. 그래서 미국과 한국과 네덜란드 나토 자유를 사랑하는 우방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무슨 사회주의, 무슨 공산주의, 주사파가 어디 있어요? 주사파. 한동훈 장관이 말 잘한 것 중에 이번 선거는 586 주사파 재고 정리하는 겁니다. 그 말이 맞지요? 586 주사파 정리하는 선거입니다. 그 말 잘했어요. 그 말 매일 하면 좋겠더만 또 안 하더라고. 586 정리하고 주사파가 뭡니까? 주사파. 지금 주사파 들먹거린 친구들은요, 집에 가서 해봐야 돼. 뭐 그런 사람들이 또 출마해가지고 뭐 싸서가 그런 사람들이 또 뭐 윤석열이 검찰 독재를 하니까 우리가 국회의원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국회의원의 간첩 드러난 자가 나라가 되겠습니까?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가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우리가 그러고 주에 자꾸 전해야 돼요. 자꾸 전해가지고 정신 바짝 차려야 나라가 삽니다. 정말 민첩한 지도자들이 이 나라를 바로 이끌어가고 이번 선거 때에 완전히 승리해서 대한민국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호소하여 응답받게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너무 할 말이 많은데 열받아서 더 못하겠어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주시는 민첩함으로 이 나라 문제, 교회 문제, 사회 문제 잘 이끌어 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민첩하였듯이 정확하게 판단하고 과감하게 실천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이루게 하시며 살기 좋은 나라, 백성들이 어깨에 힘주고 세계 뻗어나가는 코리아, 한반도의 기적에서 우리가 한강의 기적에서 한반도의 기적으로 통일한국을 이루어 세계에 뻗어나가는 미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